꿈을 쫓는 일은 자신의 꿈을 열심히 말하고 열심히 생각하는 것이다. 찌글찌글한 삶의 연속일지라도 그 형국의 시간이 지나면 결국 꿈은 이루어진다. 하지만 사실 모두가 꿈을 이루는 건 아니죠. 그래서일까요? 알 수 없는 미래가 견딜 수 없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신 이분은 이렇게 말하네요. 미래는 예측할 수 없기에 더욱 흥미진진하다고. 봄 개편과 함께 다시 인사드리는 코너죠. 라운드 미드나잇 클럽. 오늘은 연간 20만 명이 몰린다는 한국 재즈 페스티벌의 대명사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의 인재진 감독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말로만 소문으로만 들었던 분을 이제야 만나게 되면 정말 반갑습니다. 올드 재즈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 올드 재즈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재즈 프로그램이죠. 저도 꽤 오래전부터 이렇게 가깝게 지내던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출연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을만 되면 재즈 팬들을 설레게 하는 그 축제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을 시작하고 또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분이 바로 인재진 감독이신데요. 지금까지 10회 열렸고 올해로 11회째를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작년에 10회까지 했고요. 올해도 이제 10월 3, 4, 5일 이렇게 해서 11회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10년이 흘렀네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금방 지나간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어른들 말씀이 다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새 그 시간이 쌓여서 정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재즈 페스티벌이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페스티벌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 이야기 천천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재진 감독하면 정말 성공한 공연 기획자인데 찌글찌글하다는 말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서요. 아니에요. 저 굉장히 이 성공했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쑥스러운데 사실은 뭐 여전히 갈 길은 멀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찌글찌글했던 것은 또 이렇게 뭐 지나간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즐거운 일이죠. 네. 구체적으로 나의 청춘은 찌글찌글했다면 어떤 이야기인가요? 제가 이 93년도에 회사를 처음 만들어서 독립을 했어요. 네, 공연기획회사요? 아니, 사실 처음에는 그건 아니었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29살에 처음 독립을 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20년 좀 넘게 이렇게 그야말로 필드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살아왔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바람 부는 벌판에 혼자 서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일들이 많았었고 특히 또 재즈와 인연을 맺으면서 그 공연 기획하고 음반 만들고 하는 그 과정들이 네, 결코 이렇게 순탄치는 않은 시간들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뭐 우렁이도 논두렁 넘는 재주가 있다고 이게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좀 쌓이고 그래서 이렇게 또 페스티벌도 할 수 있게 되고 많은 분들이 페스티벌 또 사랑해 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와서 방송도 할 수 있는 영광이 생긴 거죠. 페스티벌에 오른 연주자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까지. 너무 많죠. 뭐 지금까지 따져보면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3,000명이나요? 네. 정말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연주자를 한번 꼽아보려고 하면 어렵겠죠? 너무 많죠. 네. 나름대로 전설적인 연주자들도 굉장히 많이 와서 공연을 하고 갔고, 또 아마추어들도 있었었고, 굉장히 많은 연주자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일 기억에 남는 연주자는 이제, 1회 때. 1회 때? 네, 1회 때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네. 행사가 뭐 축제가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수라장 아비규환인 상태였었는데 네. 그때 왔었던 연주자들이 좀 기억이 많이 나죠. 그렇겠네요. 그럼 비가 오는 와중에도 연주를 했던 건가요? 네, 비 오는 와중에도 그 비를 다 맞아가면서 공연을
그래서 사실 그때 안전상의 위험도 좀 있고 그렇죠. 악기도 다 물에 젖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악기도 젖고 뭐 무대에도 막 전기가 막 누전이 되고 이러니까 사실 좀 위험한 상황이었었는데 그 기다리고 있는 관객들을 보고 연주자들도 이제 흥분하여 네. 꼭 이 비를 맞고서라도 연주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때 연주를 해줬었던 연주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 한 연주자를 꼽는다면 그분의 연주를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 저는 그때 연주자들 중에 EST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EST. 네, 네. 그 에스비언 스펜슨 트리오라는 네. 그룹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EST라고 하는 그룹을 한국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정말 극소수였었습니다. 네. 뭐 물론 유럽에서는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던 그룹이었지만 그래서 EST를 그때 처음 이제 자라서 미래 때 초청을 했었고요. 그럼 에스비언 스펜슨 트리오의 연주 한 곡 들어보죠. Seven Days of Falling. 그런데 이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올리기 전부터 오랫동안 공연 기획일을 해오셨다고요. 사실 이제 그 페스티벌 하기 전에도 재즈 관련된 공연과 음반을 주로 하던 기획자였었고요. 제 기억에 약 한 1000번 정도 공연을 했었던 것 같아요. 페스티벌 하기 전에. 1000번 정도. 네. 정말 많이 하셨네요. 사실은 그게 이제 그 1000번을 할래야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이제 대학로에서 그 재즈 전용 극장이라고 하는 이제 딸기 극장을 네, 운영을 네. 했었어요. 그래서 그 딸기 극장을 할 때 매일매일 재즈 공연을 했었으니까 그 공연장에서 한 것만 해도 뭐 몇백 번이죠. 재즈 전용 극장을 어떻게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글쎄요, 저도 그게 지금 생각해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땐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재미있었던, 제가 이제 기획에 관련된 일 하면서 제일 재미있었던 시간들이 그때였었어요. 그때 정말 이제 국내에 그 당시로서는 이제 젊은 연주자들이죠. 물론 이제 그 연주자들이 지금은 뭐 대한민국 재즈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중견 연주자들이 다 됐지만 그 젊은 연주자들을 매일 볼 수 있었고 매일 그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어서 저한테는 뭐 제일 기억에 남는 이 기획 생활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었고 지금도 그런 그 공연장을 이렇게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정말요? 네.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우리나라 재즈 연주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그런 연주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극장을 좀 더 멋지게 예전에 딸기 극장처럼 찌글찌글하지 않게 좀 더 멋지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네요. 하지만 그때 찌글찌글하게 또 다시 말씀하셨는데 그때 돌이켜보면 좋았던 시절이지만 또 많이 힘들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물론 힘드는 시간이었죠. 힘들기는 했는데 좋았던 것이 힘든 것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았어요. 네. 좋았던 건 뭐고 힘들었던 건 뭔가요? 물론 힘들었던 것은 이제 경제적으로 항상 힘들었었던 상황이니까. 표가 잘 안 팔려서? 표도 잘 안 팔리고 근데 나중에 표도 조금 잘 팔릴 때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밴드 같은 경우는 처음 공연할 때는 관객이 4명인데 그 밴드의 인원은 5명이었었어요. 그래서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장기 공연을 할 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장기 공연 하다 보니까 관객이 뭐 150명 이렇게 와서 극장에 다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뭐 연주자들과
그러니까 관객도 무대 위에 올라와서 앉게 되는 상황까지 있었으니까 네. 그건 정말 재미있는 기억이죠. 그래서 그렇게 좋았었던 기억들이 있고 또 여전히 극장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그런 재즈 같은 장르를 중심으로 한 극장을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녹록한 일은 아니니까 어려웠었던 일들이 있었죠. 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재즈 공연 기획을 계속하실 수 있었을 때는 그만큼 애정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음악도 일반 음악이 아닌 특별히 재즈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재즈 공연 기획을 하게 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글쎄요, 저는 사실은 학교를 다닐 때 이제 학창 시절엔 밴드 생활을 했어요. 밴드 생활을 해서 악기 연주를 직접 하셨어요? 네, 악기를 어떤 악기를? 전 색소폰을 불었습니다. 색소폰. 네, 근데 악기를 불고 동아리 활동이죠. 동아리 재즈와의 활동. 인연이 있었네요. 아니, 그렇게. 근데 연주 동아리 활동하면서 지금 느낀 거라고는 나에게 아무런 음악적 기프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가는 과정이었지. 이게 꼭 음악이 어떻게 이런 거는 아니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개인적인 그 신조 중에 하나가 저는 다른 사람이 많이 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네. 나쁜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음악 이제 서클 생활하면서 좀 가깝게 접하게 되고 네. 또 그게 연장선상에서 직업으로까지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보니까 재즈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기획자가 없었고 그래서 이건 나의 신조와도 잘 맞는 일인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사람 안 하니까 나 이거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재즈에 관련된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생각해도 꽤 잘한 선택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돌이켜보면 잘한 선택인데 네. 당시에 황무지 같던 땅에 발을 들였을 때는 후회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별로 후회할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연하는 거를 만드는 걸 너무 좋아했고 그 다음에 또 기획자가 그렇게 많지 않던 때이기 때문에 연주자들이 와서 저에게 그런 공연과 이런 거 관련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부탁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벌써 1000번을 하게 되는 공연을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됐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결국 자라섬도 11회째까지. 네. 네. 이렇게 자라섬이 계속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랄까? 그런 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 자신이 어떤 능력이 이렇게 있고 그렇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어려울 때마다 꼭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줬어요. 어찌 보면 영시의 재즈도 그러니까 도움을 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 재즈를 사랑하고 축제를 사랑하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 또 가평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가평 군청을 포함한 가평 지역에서도 많이 서포트가 있었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런 트렌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야외에서의 공연예술 축제를 이렇게 즐기려는 그런 트렌드가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좀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었던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 시기적으로도 조금 잘 맞고 많은 분들의 도움, 성원에 힘입어. 네. 각국의 재즈 페스티벌이 많죠. 많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 300개 정도의 페스티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독일도 한 200개, 아마 미국도 몇백 개의 페스티벌이 있을 겁니다. 네. 한국에는 대표 재즈 페스티벌,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이 있는데 페스티벌 기획자로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 언제일까요? 조금 과장을 되게 이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에 재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외국에서 잘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설명하면 재즈라고 하는 세계 지도가 있다면 그 지도 안에 대한민국이 실제로 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는 나라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게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생기고 성장하고 하면서
지금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재즈에 관련된 일을 하는 뮤지션과 기획자들이 다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을 알고 있고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페스티벌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모두가 와서 페스티벌에서 연주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봤을 때 기획자로서는 대단히 뿌듯하죠. 네. 네, 정말 또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어울리는 모습 볼 때 뭉클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보통 페스티벌 첫날에 개막식 할 때 무대에 올라가서 인사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인사 말씀 드리는데 인사할 때 무대 위에 올라가서 보면 정말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인 스테이지에 3만 명 정도의 관객이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끝이 안 보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공연 마치고 다 이렇게 돌아갈 때 보면 얼굴 표정들이 너무 좋아요. 네, 관객들이.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그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 기획자로서의 그 보람 같은 것들은 정말 이게 직접 이게 경험을 이게 해보셔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천상 기획자시네요. 그럼 우리 작년 페스티벌을 기억하면서 작년에 내한했던 아티스트 연주 들어볼까 해요. 어떤 연주자 연주 들으면 좋을까요? 작년에 와서 상당히 많은 즐거움을 준 밴드가 있었죠. 그 미국의 그 뉴올리언스에서 온 프리저베이션 홀 밴드의 네. 그 음악이 아마 스윙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이렇게 춤추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Preservation Hall 밴드의 연주 네.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을 꼽으라면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을 시작하신 일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 씨를 만난 일이라고 하셨어요. 네. 잘하는 페스티벌을 시작한 일은 두 번째로 잘한 두 일이고요. 번째. 네, 제일 잘한 일은 나윤선을 만난 일이죠. 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셔도 느낌이 오는데 네. 얼마나 정말 사랑이 막 느껴져요, 눈에서. 그래서 아내로서 나윤선 씨는 어떤 분이에요? 너무 매력적인 그 아내죠. 일단은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고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어서 친절하고 또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저에게 항상 용기를 줍니다. 네, 항상 칭찬, 칭찬을 저를 많이 해서 왜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네.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정말 그런 칭찬을 들으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정말 잘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잘하고 싶고 네. 더 열심히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계적인 아티스트이면서 또 멋진 아내. 100점짜리네요. 아내네요, 정말. 100점 갖고 모자란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의 팔불출 수준으로 지금 이게 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매력적인 나윤선 씨를 사로잡으셨는지 사실 궁금했어요. 어떻게 사로잡으신 거예요? 아니, 사실은 이제 일을 같이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그 윤선 씨의 해외 활동과 국내 활동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기획자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이제 일 때문에 만나서 같이 공연도 많이 다니고 투어도 이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사실은 자연스럽게는 아니고 제가 의도적으로? 제가 열심히 어떻게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좀 비법 좀 알려주세요. 많은 청년들에게 연애를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많거든요. 글쎄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재즈를 좋아하고 영시의 재즈를 듣는 청취자라면 아마 연애를 굉장히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즈를 무대에 올린다고 해서 다 재즈 기획자는 아닐 것 같아요. 특별히 재즈 기획자가 갖춰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즈의 기본적인 정서, 그 프렌드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이런 거구나. 몸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장르가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너서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를 들면 한 사람만 건너면 전 세계에서 재즈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다 알 수 있거든요. 아마 틀림없이 그 사람들도 한 사람만 건너면 저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재즈 기획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이너서클 안에 들어가려는 노력이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하루 이틀 뭐 1, 2년에 되는 일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꽤 장르의 특성상 시간도 걸리고, 네, 그런 이너서클 안에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재밌는 일들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올해 11회째인데 올해는 어떤 모습일지 조금 맛보게 할 수 있을까요? 올해도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 올해 조금 저희가 해마다 재미있게 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냐면 그 특정 국가에 포커싱을 해서 그 나라의 뮤지션들을 좀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올해는 노르웨이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노르웨이로부터 아티스트가 한 4개 내지 5개 그룹이 참가를 할 예정이고요. 네. 아마 노르웨이 음악의 모든 것, 재즈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도 기대가 되네요. 앞으로 20회, 30회, 40회 쭉 가는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청춘처럼 그리고 축제처럼 사는 남자 인재직 감독 만나봤습니다. 끝으로 인재진 감독의 영원한 동반자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 씨의 자라섬 라이브 실황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모멘토 마지코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on't
Don't